31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인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최치원이 있습니다. 자 최치원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시무책 어떤 건의책이 되는 것이죠. 제시한 육두품 지식인. 최치원은 이제 그 도당 유학생 빈곤가 당나라에 합격을 해서 이름을 떨치고 국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이제 진성령 시대인데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요. 뭐 농민 봉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시무책을 이제 진성왕 8년인 이제 894년에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치원은 뭐 결국 이제 방랑을 하게 되고요. 뭐 다른 육두품 지식인인 뭐 최언이라든지 최수훈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고르라든지 후백제의 책사로서 크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봉주, 뭐 고려의 충신으로 유명하죠. 절개와 의리를 지킨 고려의 충신, 뭐 단신가가 유명하죠. 이것도 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성령, 전쟁의 참상, 바로 임진왜란의 참상을 기록한 징비록의 저자,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징비록과 뭐 하나 더 알아두면 이제 그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죠. 자, 그다음에 홍경래, 반봉건, 반해세, 동학농민군 지도자.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독도장군 전봉준에 대한 설명이죠. 예. 그래서 틀렸고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 주영민들에 대한 차별대에서 반발을 한 세도 정치 첫 봉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윤봉길은 독립을 위해 온몸을 다진 한일애국단 여기 두 사람이 유명한데 이봉창과 윤봉길이 유명한데 이봉창은 동경에서 일본 천안함에 폭탄을 던져서 쓰라 실패했지만 홍경래는 상해 홍코공원에서 일본 육군대장 실학하던 많은 주요 인물들을 살상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둘 다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2번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오는 것은 자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이사 극락전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이제 그 불교 건축물 중에 바로 이 무이사 극락전하고 그 다음에 세조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건 지역사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전남 강진에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르더라도 자 요새 고려 무신정기 때 이제 백년결사가 바로 강진 만덕산에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어 공급한 도요지 바로 이 강진이 유명하죠. 예. 이 고령토. 예. 자 그러면 이제 강진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간 것으로 유명하죠. 예. 정약용이 신유사옥으로 인해서 유배를 당했는데 1801년에서 1818년까지 18년간 이 강진에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는 이제 뭐 경세유표, 목문이심서 등 주옥 같은 그러한 실학의 저서들을 많이 이때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정약용이 유배 생활할 때 이제 다산 초당을 이제 세워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죠.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 이거는 이제 강릉이죠. 예. 태계 이황의 학돌기는 도산서원은 안동에 있죠.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해인사, 이건 경남 합천에 있고요. 대가의 위용을 보여주는 지산동 고분군은 경북 고령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3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출전이 호조 참판 최익현의 상소가 되겠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몇 가지 문제는 실로 전학해서 어려서 아직 정사를 도맡아 보지 않고 계시던 시기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고종이 되겠고 고종이 이제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 즉위 초부터 약 10여 년간은 이제 고종이 1852년생이니까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최익현이 바로 이 기간에 이제 정권을 휘둘렀던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의 생부 친부이죠. 이 집권기 때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소가 나온 시점이 1873년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 물러나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
호포제시 씨가 바로 그 흥선대원군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비변사 페이지라든지.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약 10여 년간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이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될 때쯤 바로 요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오는 것은 자, 어제현 장군이 나오면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두 차례 양요 중 신미양요와 관련돼 있죠. 미군이 쳐들어온 것이죠. 자, 주요 격전지가 이제 강화도인데 이제 초지진, 덕진진, 예, 광성보. 예.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갔었죠. 초지진 2번 정도 가봤는데 아무튼 여기 특히 어제현 장군이 이제 그 여기서 싸우다가 전사를 할 정도로 숫자기를 또 미군한테 뺏겼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신미양요죠. 이게 신미양요가 일어난 시점이 신미년에 1871년인데 이해에 다 물친 다음에 척하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잘 적어놨는데 양이 침범, 서양 원왕회가 침범했는데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화, 즉 화해를 주장하는 것이요.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예, 립 신비년, 예, 신비년에 건립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신미양요 바로 직후에 나왔으니까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오페르트가 남영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죠. 충남 덕산에 있는데 도굴을 하다가 실패에 끝났어요. 이게 1868년에 있었고요. 평양 관면들의 제너럴 셔먼호가 병인양요가 일어나던 해 병인년인데 이제 병인양요 바로 직전 달에 이제 관민들에서 이제 통상을 요구하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약탈을 하다가 결국 불타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신미양요가 이제 일어난 것이고요. 5년 뒤에 왜 규장각 분물이 불타고 의가 악탈당했다. 이게 이제 강화도에 있죠. 또 프랑스 로조 제도감대가 양화진까지 침입을 한 거. 이게 다 프랑스와 싸우는 바로 병인양요와 관련이 된 것이죠. 1866년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왜 규장각 건물이 이제 털리고 의교가 약탈당했다는 거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35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은혜로운 정치가 법률과 이익을 이게 가장 좋은 혜택이죠. 예. 이러한 것을 다른 나라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관리와 국민을 똑같이 혜택을 한다. 이게 바로 이른바 최혜국 대우 조약입니다.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 처음 이제 기입이 됐었죠. 조미수호 통상 조약 1882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프랑스국 국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학문적 목적이 있으면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위로 등록했다. 이게 이제 프랑스와 맺은 이제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되는데 이게 천주교 포교 문제를 놓고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게 됐어요. 1886년. 예. 그래서 이제 이 걸림돌이 되던 것을 이걸 통해서 천주교 포교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학문적인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보호하고 도와준다. 그래서 천주교도 이런 학문상 이런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포교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조항을 담았다. 자, 요거는 조일 수호 조교,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예, 조일 수호 조교의 그 무역 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조일 수호가 강화도 조약인데 틀린 것이죠.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되어있냐면 무관세가 아니라 협정관세, 즉 유관세가 됩니다. 관세를 내겠다는 것이에요. 예, 일본처럼 노골적으로 무관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했다. 이거는 이모군란 직후 청이 강요에서 생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엄청난 특권이 나오는데 일본조차도 갖지 못했던 내지 통상권을 갖게 되고요. 한성 개장권, 양화진 진출 등에서 서울 도성까지도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틀렸고, 그다음에 외교 공사관 경비 명목의 군대 주둔 도항을 두었다. 이것도 역시 그 이모군란 때 일본이 이제 피해를 보고 공사관이 이제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모군란과 관련돼서 일본과 맺은 이제 재물보호 조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관에 경비를 둬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틀렸고, 프랑스가 천주교 포교 자유를 인정하는 계기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학문상의 그러한 보호가 가능하니까 이것을 이제 천주교를 서학으로도 불렸으니까 포교가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건 어디가 틀렸냐?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으로 보빙사가 파병이 되었다. 자, 이거는 나는 해당이 안 되죠. 조미소 통장은 해결이 되지만, 그리고 보빙사는 이제 조불소 통상조약보다는 전에 먼저 파견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6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오늘 무의영과 장어영. 자, 이 무의영과 장어영은 개항 이후 통리기무함이 설치된 다음에 군제 개편이 있는데 기존에 5군영이 있었죠. 이거를 2영으로 축소를 시키고 그게 바로 무의영과 장어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식군대가 되고 신식군대로서 별기군을 두었는데, 이 무의영 장화영은 별기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급료도 늦고 연체되고, 거기다가 쌀을 받으러 갔는데 막 모래와 겨가 섞였어요. 그래서 격분해서 이제 군란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군인들이 포도청 경기가명 습격하고, 여기에 이제 개항 이후 살기 힘들어진 이 군중까지도 가세해서 이런 이거 일본 놈들 때문이다. 일본 공사관 공격하고 등등등등.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자, 1882년 6월에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진압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흥선대원군을 내세우게 돼요. 고종은 정권을 맡겼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개화 정책을 이제 빠꾸시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민비가 이제 청을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청이 진압을 하고 흥선대원군을 잡아서 연금시켜 버리고, 그래서 결국 청이 진압을 하고 청의 영향력이 갑자기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정을 막 간섭하게 돼요. 그래서 고문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군사 정치적 고문으로서는 이제 마건창을 보내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는 이제 그 멜렌도로프라는 이제 독일인을 이제 파견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당한 것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앞서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지교육권과 한성 개장권 등등, 양화진 진출 등 엄청난 특혜를 이제 청나라 상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주둔이 되고요. 내정 간섭.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훈련대가 해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자, 훈련대가 이제 그 해산이 되는 시점은 바로 이제 이제 을미사변이 있죠. 민비 명성황 후 민비가 이제 그 1895년 을미년에 이제 시해를 당하는데, 이때 이제 훈련대를 이제 그 훈련대라는 건 이제 갑오개혁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군사 체제가 되는데, 그래서 을미사변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훈련대를 이제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민비를 이제 처참하게 이제 시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모군란하고 훈련대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고요. 포접제가 활용이 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관련이 있고요. 예. 그래서 교단 조직 형태가 바로 포접제가 되겠고요. 뭐 남접, 북접 들어봤죠. 청일 양국군의 군도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계획했다.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 갑신정변과 관련돼서 이제 그 두 가지 조약이 있죠. 일본과는 일본이 또 피해를 봤다고 해서 배상금과 일본 공사관 증축 비용, 그 다음에 청과 일이 이때 갑신정변 때 충돌이 되니까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일단 둘 다 조선에서 철병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알리고 통보를 하고 동시에 출병하자.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 개화당이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 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죠. 김옥균 등 이제 급진개화파 세력들이 민씨 척적 수구 4대 친청 이 당을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빨리 일본의 메이주신을 본받아서 근대국가를 수립하자는 운동이죠. 예. 예, 1884년 12월에 있었죠.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가에서 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동길을 따라 배우는 한국의 근현대사, 이제 서울 정동이 되는 것이죠. 이제 대한제국의 정궁인 이제 그 덕수궁 주변 지역이 바로 이 정동이 되는데, 자, 근현대의 그러한 주요 사건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가, 경교장. 이 경교장은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가 되는 것이죠. 해방 광복 이후 김구 선생이 여기서 이제 사저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숭동 쪽에 종로구 이제 이화장이라는 데가 있죠. 뭐 좀 같이 참고로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 러시아 공사관인데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 거처로 옮긴 것, 이른바 아라사 공간, 러시아 공사관이죠. 아간 파천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여기에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여기에 피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수궁 중명전과 이제 석조전이 있는데, 자, 중명전은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된 그러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석조전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는데, 배제학당은 교육입국조서에 근거해 세워진 교원양성학교는 이거는 한성, 자, 교원양성학교가 사범학교죠. 한성 사범학교가 되겠습니다. 1895년 2월에 고종은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교육만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된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성사범학교가 관제가 이때 마련이 되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덕숭 관련돼서 중명전에서는 을사늑약, 석조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꼭 알아두실 만하고요. 그건 배지학당은 어떻게 해서 이제 설립된 거죠? 이거는 서양인 선교사,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선교사는 아펜셀러가 되겠죠. 예, 감리교 소속의 1885년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얼굴만 봐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올 게 뻔해요. 신민회, 흥사단, 무실력행.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각이한나를 제정하고 기간진 한글을 발행하였다. 이건 한글 연구 단체인 바로 조선어 연구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21년에 생겼는데 각이한날 한글날을 제정하고 기간지로 한글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조선어 학회로 이제 개편 이제 되죠. 학대 개편. 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자, 신민회 소속 회원들이 신민회가 전형적인 애국개혁 운동, 즉 학교를 설립하고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로는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이 유명하고요. 학교로서는 바로 도산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남강 이승원 선생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대성학교, 여기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어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의당 전설을 이제 간행하였다. 다산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앞두고서 이제 1934년부터 실학의 고전을 정리하면서 조선왕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되는데 이 사람은 신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협적.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민족주의 신채호 박은식 그 계보를 이으면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정교화된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5천년 조선의 얼을 강조하게 됐죠. 예, 얼. 박은식 선생이 혼을 강조했다면 이 사람은 얼을 강조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조선왕 운동에서 참여했던 문일평은 조선심, 마음심자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서유견문 최초의 서구 구라파를 다녀온 그 기행문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집필해 서양 근대문을 소개한 사람은 개화파 인물인 육일준에 대한 설명이고요.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기존의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한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와 나 사이에 사실이었던 사실은 무슨 11월 15일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대신민에 명하여 모두 그렇다. 이게 이른바 을미개혁 때 있었던 단발령이 되겠죠. 예. 1895년 이제 그 을미개혁이 이제 그 을미사변이 있었던 1895년 이제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1895년부터 1896년 2월까지 이제 이른바 이제 을미 개혁이 있었죠. 예. 자, 하여튼 요 해는 이제 그 1895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너희 대서와 공서가 병력과 대거를 포함해 참정신을 강고 영세에 합박해서 절차도 없이 외교권을 뺏었다. 을사조약이 되겠죠. 예.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1905년 11월이죠.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되겠느냐? 바로 뭐 대한제국이 이제 출범하게 되겠고, 뭐 아간 파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러일 전쟁, 뭐 등등등등 거치다가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외교권을 박탈했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가 조직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1910년대 이제 이른바 이제 일제 시기가 되는 것이죠. 무단 정치기죠. 1912년에 임명찬이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13도 창의군이 개성이 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거는 1908년 1월에 개성이 되는데 이제 1907년에 이른바 이제 정민연이 되겠죠. 이때 군대 해산이 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 합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3도의 의병들이 모여서 단숨에 서울로 진공하자는 서울 진공작전이 추진했지만 군사 의병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상으로 낙향을 하고 군사장 허위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지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게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인데 헤이그 특사 사건은 을사조약의 그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을사조약이 고종이 이제 직접 이제 승인한 것도 아닌 이건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만국평화회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여기다 알리려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을 점령했다. 자, 유인석과 제천 출신 유인석과 춘천의 이송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을미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을미개혁도 있고 이제 을미의병도 일어나게 되죠. 자, 특히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건 신체 발부는 수신지모 부모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목을 자르전정 머리를 못 자르겠다. 그래서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을미의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1895년 이제 그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 뭐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유인석과 이송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을미의병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산된 진인대 군들이 합류하면 의병이 저절에 강화했다.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하고 관련된 것이죠.
자, 정미의병의 원인은 고종이 이제 이 헤이그 특사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강제로 퇴직시키고 일제가 여기에 반발한 것과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갈 곳은 결국 의병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의병의 전투력과 화력이 세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오늘부터 신화폐로 교환해야 이게 바로 이른바 일제가 추진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1904년 8월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이제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 명목은 당시 개항 이후 조선의 화폐가 여러 군데서 이제 발행이 됩니다. 품질과 뭐 이게 너무 다 각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대거 정리해서 통일시켜야 되는 명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 군데서 이제 발행할 것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인 제일은행이 이걸 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제일은행권으로 이제 교환하는 것이고 많은 화폐 중에서도 주된 이제 정리 대상은 이제 백동화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백동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종류를 세 개로 나눠요. 갑을, 병 이렇게 나눠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제값을 못 받아요. 예.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화폐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다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화폐 이런 것이 일본에게 예속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화폐 주조를 위해 전환국이 설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1883년에 이제 전환국이 설립이 됩니다. 근대식 화폐로. 그래서 뭐 백동화도 전환국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부터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게 또 있네요. 예.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되어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바로 1898년. 시기도 맞지 않죠? 바로 상권수호 운동인데 조총 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최애국대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까지도 외국인 상인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전 상인들이 이제 한국중앙총상회를 결성을 해서 외국 상인들을 물러나라고 이제 반대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겠죠. 예. 자, 나머지는 다 정답이 되는데, 자,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상인들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뭐 이제 화폐 개혁을 할 때 새로운 걸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건 다 쓰레기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인들 타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법정은행 제일은행권이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근대 시설 이런 거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에게 돈을 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차관이 되는데 정부의 예속화가 재정 예속화가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빚을 지게 되죠. 나라빚 국채보상 운동이 1907년에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